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잘 계셨나요? 4월이 성큼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월, 이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집안에 꽃이라도 좀 사다 놓았나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완화되고 2주 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카페에서도 진행하는 강의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요. 처음으로 오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뭘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전세 연장이 된 경우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한 제도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때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죠. 물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서 5% 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합의했다면 이것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세입자는 다음 계약 연장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대신 한 번 더 쓸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년 단위로 5% 이내의 임대료를 증액 제한을 받게 되며 2년간 임대료 10%는 인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는 할 수가 있지만 10%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등록임대주택에서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증액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5%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3년 전에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될 때는 그러면 이제 임대 등록이 말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임대 등록이 말소가 돼버렸지만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된다면 이때는 5%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 말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됐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회원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카페, 제가 이제 카페 운영자인데요.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가 있는데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 4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년 2월 달이 자동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년 말에.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 세입자가 이번에
4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재계약을. 그럼 이때 5% 적용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문제겠죠. 이때도 5% 적용을 받는다. 대신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합의가 있다면 이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5%가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전월세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요. 그 시기가 금년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들 중에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분들은 한 번 더 2년을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작년에나 재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재작년에 뭐 11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면 금년에 이제 12월 되면은 계약을 연장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보증금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보증금으로는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금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데에 살고 있었는데 금년에 계약갱신을 쓸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면 나중에 임차인은 큰 돈이 필요하게 돼요. 나중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시장에 맡겼다면 조금씩 차츰 올려서 이게 자기 자본을 늘릴 수가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서 큰 금액으로 올라 버릴 때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년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월세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금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 대출도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왜 막았어요? 전세금이 높으면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기 때문에 그걸 사지 못하도록 전세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전세 월세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반전세 월세로. 다시 말해서 전세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비용보다 월세로 사는 비용이 더 비싸버려요. 더 비싸다 보니까 결국은 세입자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이제 전세 대출을 막았던 것을 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살아서 힘들기 때문에 이 고리를 또 끊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를 등록해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는 새 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걸로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이 확 올라버렸잖아요. 지금 아니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튼 세금이 굉장히 올라버렸고 이 세금을 집주인들은 어떻게 부담할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전세 월세에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상승,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으로 가지고 와서 결국은 세입자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자,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카페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월 15, 16, 17일 날 부동산 경매 기초반인 새싹반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해야 할까요? 또 부동산을 하면서 경매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상속재산이 많다면, 증여재산이 많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면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가 평생 월급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월급으로만 사는 사람은 제2의 직업을 구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달업으로 퇴근하고 배달업으로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싫다면 부동산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돈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우리 카페에 오시면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중에 확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7일이 돼서 확진해서 풀리는데요. 크게 고생은 하지 않았고 우리 세 식구가 있는데 세 식구가 한날 똑같이 확진을 받아서 다행히도 집 안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 밖을 못 나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크고 힘들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서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